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수능 프로젝트 온리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6평 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반들은 조금 시간이 돼서 6평에 관해서 좀 먼저 브리핑을 좀 충분히 한 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반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것들을 전달하지 못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생들은 이걸 한번 치렀잖아요. 치렀기 때문에 이게 중요성도 알고, 또 그 중요성 때문에 뭐 긴장한다거나 뭐 이렇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또 어떤 학습의 그 과정들이 이 모의고사를 본다, 수능을 본다, 이런 것들에 최근에는 좀 상당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학교 내신 이렇게만 또 해왔고, 학교에서도 최근에서는 이제 그 입시에 관련해서 너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정시라고 하는 거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수시보다 높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좋은 어떤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수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능의 측면을 많이 좀 강조하지를 않아요. 그건 옛날부터 좀 그러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러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걸러 들을 건 좀 걸러 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의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스스로 판단해서 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6평이라는 것이 중요성을 어떻게 갖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또 이거를 또 점수를 가지고 이거 점수가 또 안 나왔을 때 멘탈, 또 잘 나왔을 때의 자만심,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컨트롤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6평을 보기 전에 또 기말고사도 같이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내신이나 수시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컨디션 조절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6평을 치러야 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수업에서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점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6평의 활용도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 6평의 어떤 유형이나 경향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새로운 유형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간에 이제 모의고사를 한 6회 정도 풀어보면서 대체로 어떤 유형이 나올 것인지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가장 슬픈 건 이게 다 분명히 패턴적으로 짜여 있는 건데, 유형이나 지문이 다 패턴적으로 출제만 돼요. 내용과 작품만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어떤 패턴으로 짜여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 대한 복습이 충분치가 않고 그때 매주 그냥 학원 오는 관성에만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서 사실은 어떤 패턴, 어떤 유형으로 짜여 있는지 모르는 거죠. 괜찮습니다. 이제 6평 보고 나서 앞으로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해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활용해서 점수를 올리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해도 됩니다. 못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못하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이나 경향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새로운 유형이 20% 정도 출제가 됩니다. 80%는 기존의 유형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선택형 수능이 실시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화를 시킨 상태에서 새로운 유형을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화작이나 매체는 신유형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학이나 독서에서도 새로운 지문,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상황에서 내가 이제 패턴이나 유형을 잘 안다고 했을 때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고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국어라는 건 그래요. 지문을 그냥 읽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을 그러니까 A로, 우리 A 유형 다 읽고 푸는 거잖아. 그래서 지문을 그냥 차분히 다 읽고 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유형이 나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유형이 무엇이 나오고 새로운 유형이 무엇이 나오고, 이런 거에 앞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평은 그런 새로운 유형, 기존의 유형들을 확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문의 유형, 어떤 문제의 유형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것에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 위치. 그러니까 단순히 점수만 가지고 위치를 판단을 하진 않고요.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과정, 또 내가 이제 부족했던 부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압축이 될 수가 있어. 이 부족했던 부분은 과거, 현재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제 과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공부, 뭐 절대적인 양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공부를 소홀하게 했을 수도 있고, 복습을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내신에만 신경 쓰느라고 수능 공부, 이 모의고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과목 공부에 치중하느라 국어는 그냥 학원만 다니고 제대로 된 복습이나 어떤 걸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국어 공부 개념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했는데 아직 모의고사를 충분히 풀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양적인 부분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 내가 시험 상황에서 특별히 뭐 집중을 하지 못했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특정 유형에 취약했다거나, 너무 긴장을 했다던가, 이런 과거, 현재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의 시험만 가지고는 이거를 여러분들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내 위치가 어떤지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뭐 사진을 찍고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국어는 특히 더 그래요. 한 번의 모의고사, 한 번의 시험 성적만 가지고 내가 앞으로를 예측한다거나 과거를 예단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일단 바뀌지 않아야 되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거는 무조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에 대한 복습을 선생님이 약간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죠. 열심히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평소에 하라고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하라고 그러면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풀어라 하면 이런 부분 풀고, 영상을 봐라 하면 영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고 좀 적극성을 띄워야 되는 겁니다. 공부의 방법이나 혹은 뭐 문제 같은 걸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지금 상당히 좀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아야 되는 기준은 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이제 특정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메꿔 나가면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직 모의고사나 이런 걸 푸는 거에 대한 전략이나 적응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국어 문제라고 했을 때 한 120분을 주고 130분 정도를 주면 잘 풉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골프를 칠 때 마찬가지거든요. 골프를 실제로 실전에 나가면 내가 이제 실제 연습했을 때보다 골프를 잘 못 쳐요. 그러니까 원래 72타가 기준인데 120타, 130타를 칩니다. 그건 이제 차츰차츰 연습을 통해서 줄여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 시간에 풀 수 있을 만한 능력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되게 빠르게, 어떻게 보면 빠르게 채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독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문학은 또 금방 채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언제든지 이 점수에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그런 모의고사를 푸는 전략이나 감을 잃어버려도요, 점수가 훅 떨어지고요. 또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하나를 잘 꿰어 맞추게 되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나머지들도 풀 수가 있어요. 왜? 국어라는 과목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력이 흐트러져도 점수가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어느 한 부분에서 전략을 잘 맞추면 시간이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수학과 다르게. 수학은 문제 자체가 뭔 의도고 뭔 걸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국어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잖아요.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1, 20점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내 위치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이제 2학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자습 시간이 많아집니다. 학교에서 웬만하면 수업들을 그렇게 안 나가요. 이제 내신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자습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시간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재수생과 조건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능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좋은 옵션입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우리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내신 성적이 엄청나게 뭐 1, 2등급으로 유지되는 친구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의 성적이 내신이 2등급 대 후반 3등급 대 이하면 솔직히 수도권 대학 수시 갖고는 노리기 힘들어요. 물론 내가 그거만 가지고 그냥 그거를 잘 보장해서 여러분 잘 보장해서 하겠다 이러면 상관이 없어. 그것만 가지고 왔다. 그러면 지금 뭘 학원 다닙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근데 인생이라는 건 그래요.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런 부분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수능은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등급 갈 수 있어요. 내가 원서 쓸 때 옵션이 없으면요, 자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초라해져요. 초라해지기 때문에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남은 170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힘들게 학원도 다니고 정말 게으르기도 했지만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간 1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정말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최선을 다해서 한 번의 기회는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던져야 돼요. 괜히 너무 회의적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이 방학과 2학기 때의 계획을 6평을 기준, 또 그동안 쌓아왔는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모의고사 계속 풀 거기 때문에 이제 채워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덤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세우는 어떤 토대로 삼자. 태도적인 측면이든 실제적인 측면이든.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 분석과 경향 분석, 내 위치 파악, 학습 계획을 세우는 어떤 자료로서 6평은 활용이 됩니다. 평가원 시험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점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어는 특히. 수학이나 영어는 모르겠어요. 지금 점수가 나오면 어느 정도 좀 테두리가 결정이 됩니다. 국어도 물론 그런 점이 없진 않아요. 갑자기 6등급 맞던 애가 1, 2등급 오르는 건 확률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확률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이 국어에 대한 흥미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요 순간에 정말 딱 굉장히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거의 170일 남았기 때문에 요 기간만 해서 빡공을 한다 라고 하면 놀랄만한 결과가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평에 지금 점수 자체를 신경 쓰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던져진 숙제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유형 분석과 경향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학습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1대1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케어를 해드리면서 이런 방향의 학습을 해라, 이런 방향의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어느 정도 마음에 굳힌 친구들도 이 수능이라는 옵션을 마련하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학기를 그냥 놀겠다고 하지 마시고 국어는 충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분히 1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덤비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그런 것들을 세우는 토대로 삼으시면 되겠고요. 남은 이틀 동안은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의고사 전략원투를 쭉 보시면서 문학의 각 영역, 우리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단독지문, 그 다음에 또 복합지문, 그 다음에 각 유형들 어떻게 접근법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전략원투 충분히 했잖아요. 그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독서도 독서 이론지문, 가나지문, 가능지문, 불가능지문, 이 네 지문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고, 화작이나 엄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일날 실수하지 않게 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가시고, 전략노트나 모의고사는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 보시고요. 40점을 맞든 90점을 맞든 다 어떤 종류의 리스크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점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잘 맞은 친구들은 그걸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못 맞은 친구들은 이제 놀랄만하게 점수가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한 그 자기의 어떤 그 태도 부분들을 바꿔가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170일 정도는 그 사이에는 인간이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길게 가면 사람은 많이 변하지 않죠. 300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말 그 인내와 절제가 사람을 바꿀 수 있거든요. 하시면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평이 끝난 후에는 이제 바로 이제 분석 작업 들어가고요. 일단은 첫 번째 주에는 바로 이제 해설 강의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분석 라이브쇼 강의 이제 목요일날 찍어서 각자 제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작 엄매 분반 수업이 있고, 시즌 4 시작을 들어가면 이제 7월 달부터는 개개인별 케어가 2주 동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여름방학 계획을 이렇게 세우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저와 같이 피드백을 하시면서, 선생님 저는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건 좀 어렵다라고 각자 피드백을 할 거예요. 개개인별로 다 상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7월, 8월, 9월, 10월 남은 기간의 계획들을 또 세워갈 거고, 우리 또 이 시즌 4에는 다시 한번 앞에서 배웠던 전략이나 개념들을 다시 다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파이널로 관련을 징검다리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도 여러분들 확정을 해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말고사 내신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내신 영상들도 차분히 제공이 되니까 지금 이제 백발백중 우리 상학원 좀 구매하셔서 또 내신 부분 공부하시고, 독서는요 다른 것보다 뭐 여러 번 읽으면 되니까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평을 본 다음에 해설 강의 또 분석 작업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6평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너무 결과에 멘탈적으로 연연하는 일이 없도록 선생님이 도와줄 거니까 선생님과 함께 여름 또 잘 나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어요.